안녕하세요. 자세 전문가 송영민입니다. 여러분, 인체는 걷기 위해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하체 구조가 몸을 세우고 다리를 부드럽게 움직이면서 잘 걸을 수 있도록 고안되었는데요. 우리가 흔히 걸을 때 많이 간과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는 보폭입니다. 보폭을 너무 좁게 걷는 경향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보폭은 넓게 걷는 게 중요한데요. 또 너무 넓게 걸어버리면 고관절이나 무릎인데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 인지 기능 향상과 근력 향상, 그리고 심혈관계 질환을 좋게 할 수 있는 보폭 한 뼘 늘리기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여러분들이 테스트를 해봐야 되는데요. 내가 특정한 거리를 몇 걸음에 걷는지를 세어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건 집에서 거실에서도 할 수 있고요. 횡단보도, 평소에 여러분들 집 주변에 있는 횡단보도 일정한 거리가 있잖아요. 그 횡단보도를 건널 때 몇 걸음에 걷는지를 세어보면 됩니다. 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어디부터 어디까지를 걸을지를 정해 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 거리를 편안하게 걸었을 때 몇 걸음에 걸을 수 있는지 가볍게 숫자를 세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저는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6걸음에 걸었거든요. 자, 그러면요. 보폭을 늘리는 연습을 한 다음에 몇 걸음에 걸을 수 있는지를 이따가 다시 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우리가 보폭을 늘릴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무릎을 펴는 연습을 해야 돼요. 일단 기본적으로 다리를 뻗으면서 무릎이 온전히 다 펴지지 않으면 갈 수 있는 거리가 아무래도 짧아지겠죠. 그래서 의자나 벽에 손을 짚으신 다음에 한쪽 다리로 중심을 잡은 상태에서 골반에다가 손을 올리세요. 그리고 발을 다리 전체를 그네처럼 움직인다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스윙을 할 거예요. 그네처럼 움직일 겁니다. 이때 무릎이 구부러진 상태에서 그냥 앞으로 뻗어버리면 그대로 착지하게 되니까 보폭이 짧아지겠죠? 앞으로 발을 뻗을 때는요, 뒤 허벅지가 늘어난다는 느낌으로, 뒤꿈치가 쭉 뻗어진다는 느낌으로 무릎을 다 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힘을 빼고 뒤로 뻗은 다음에 다시 앞으로 이동을 시키면서 무릎을 펴고 뒤꿈치를 쭉 미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자연스럽게 보여드리면 가볍게 흔들어 주시다가 이 앞부분 끝에 쪽에서 무릎을 좀 더 펴주는 거예요. 이런 느낌으로 하나, 둘, 이런 식으로 뒤 허벅지가 늘어나는 느낌이 나도록 20번 정도 먼저 연습을 해주세요. 자, 반대쪽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흔들 때 의도적으로 무릎을 펴주는 거예요. 어디가 늘어나는 느낌이 나게? 뒤 허벅지가 늘어나는 느낌이 나게. 그래서 가볍게 흔들어주면서 발바닥을 앞으로 밀어내면서 이렇게 무릎을 펴는 연습을 먼저 해주세요. 이렇게 하다가 우리가 걸을 때는요, 이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힘을 빼면 무릎이 살짝 구부러져요. 자유낙하하면서 구부러져요. 그러면서 지면에 닿는 순간은 약간 구부러집니다. 이걸 잘 구분하셔야 돼요. 무릎을 펴더라도 편 상태에서 충격이 그대로 전달되도록 고정된 상태에서 닿는 게 아니라 쭉 뻗었을 때 약 1cm 정도 간격을 남겨둔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정강이뼈는 힘을 빼면서 자유낙하를 합니다. 자유낙하를 해요. 그래서 무릎이 약간 5도 정도 구부러지는 형태에서 딛게 됩니다. 이걸 잘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공중에 있는 동안에는 무릎을 펴지만 끝부분에서는 자연스럽게 힘을 빼주시면 디딜 때 무릎이 살짝 구부러지면서 충격 흡수하는 데 더 유리한 상태를 만듭니다. 그래야지만 앞허벅지가 힘을 발휘해서 중심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움직임을 20번 정도 연습을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은요, 허벅지 뼈가
그네처럼 움직인다 그랬잖아요. 이걸 좀 더 앞뒤로 더 많이 흔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걸을 때 보폭을 짧게 하는 걸음걸이는 허벅지 뼈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스윙을 한다 그러면 허벅지 뼈를 내가 의도적으로 더 스트레칭 되도록 움직이면 여기서 여기까지 움직일 수 있는 겁니다. 뒤로는 잘 안 갈 거예요. 여러분들 뒤로는요, 앞쪽에 있는 고관절을 잡아주는 인대들이 꽉 잡아줄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 이 정도에서 이 정도까지 이렇게 폭을 좀 더 늘려주시면서 흔들어 주시는데, 이때 이제 무릎을 펴는 것과 같이 하나, 둘, 조금 더 스윙을 크게 연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20번 정도 무릎을 펴면서 반대쪽도 하나, 둘, 셋, 넷. 자, 이걸 이제 걷기와 직접적으로 연결을 해서 한번 연습을 해봐야 돼요. 자, 보폭을 먼저 짧게 하되 무릎을 펴는 연습을 해주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걸을 때 무릎을 구부린 상태에서 앞으로 이렇게 나갔었다면, 이번에는 무릎을 펴면서 아까 연습했었죠? 뒤꿈치를 밀어내고 뒤허벅지가 늘어나는 느낌이 나게 하나. 그래서 뒤허벅지를 늘리는 느낌으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무릎을 펴려고 노력하시면서 걷는 거예요. 보폭을 아직 늘리진 않습니다. 이 무릎만 펴면서 약간의 보폭을 늘리는 정도지 아직 큰 변화는 없어 보일 거예요. 이 뒤쪽이 스트레칭 되는 느낌이 나야 돼요. 이렇게 늘어난다, 늘어난다, 늘어난다. 그 다음에는 허벅지 뼈의 스윙을 통해서 보폭을 조금 더 늘려보는 거예요. 골반은 그대로 있고 허벅지 뼈만 이용해서 앞으로 뻗은 다음에 무릎을 펴고 이렇게 하나, 아까보다 좀 더 늘어났죠? 둘, 하나, 둘. 허벅지 뼈를 더 앞뒤로 움직이는 느낌, 이걸 무릎 펴는 것과 같이 연습을 하는 겁니다. 하나, 둘, 하나, 둘. 골반은 아직 움직이지 마세요. 자, 이렇게 해서 고관절과 무릎까지 펼쳐주는 연습을 했어요. 그 다음엔 가장 중요한 겁니다. 골반이 수평 회전을 해야 돼요. 수평 회전이라는 건 뭐냐면 위에서 내려다 봤을 때 골반이 돌아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걸 알려드리면 사람들이 엉덩이를 약간 실룩거리는 느낌으로 걸으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다리의 직선 운동을 한 뼘 정도만 더 앞으로 뻗는다고 생각하시고 골반이 움직이도록 놓아주시면 골반이 위에서 봤을 때 수평 회전을 합니다. 만약에 고관절만 이용해서 뻗는다면 여기까지밖에 못 가겠지만 골반이 위에서 회전을 해준다면 더 갈 수 있어요. 그래서 골반을 부드럽게 놓아준 상태에서 앞으로 더 뻗어보는 겁니다. 골반을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 봤을 때 수평 회전하는 것을 느끼면서, 그래서 세 가지를 이제 결합해서 움직일 때는 자연스럽게 쭉 뻗는다는 느낌으로, 다리를 쭉 뻗는다는 느낌으로 걸으시면 되겠습니다. 팔까지 같이 움직이면서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여러분이 포커스로 두셔야 될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이 부분을 펼친다. 그걸 꼭 기억하시고 해보세요. 여기서 주의해야 될 사항이요, 많은 분들이 북한 열병식 하는 것처럼 다리를 너무 높게 올려요. 그러니까 다리를 위로 뻗으면서 이렇게 무릎을 펴려고만 노력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내가 자기부상열차라고 생각하시고 장애물만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굳이 높게 발을 들어 올리거나 몸을 높은 지점으로 너무 올려버리면 뒤꿈치가 땅에 닿을 때 충격이 너무 크게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장애물만 넘을 수 있는 정도로 마치 자기부상열차가 위로 쑥 떠다니듯이 걷는 거예요. 하나, 앞으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다리를 무릎을 뻗되 굴려준다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걸음걸이 횟수랑 지금 걸음걸이 횟수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보폭 늘리는 방법을 이용해서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넷 하고 조금 더 갔습니다. 약간 더 갔어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하나, 둘, 셋, 넷 하고 조금 모자른 정도죠. 그러면 아까 걸음걸이보다 훨씬 횟수가 줄어들었잖아요. 그러면 내가 같은 노력을 들이더라도 훨씬 적은 걸음으로 효율적으로 걸을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의 다리는 바퀴가 아닙니다. 멈췄다가 또 갔다가, 감속했다가 가속했다가, 이렇게 가속도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중간중간에 에너지 효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기왕 걸을 거, 한 걸음 걸음걸이를 보폭을 늘려서 조금 더 길게 가실 수 있다면 효율적인 걷기가 됩니다. 이렇게 걸으시면요, 인지 능력 향상은 물론 허리 근력 강화, 심폐지구력 강화 등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는 건강 이점들이 너무 많거든요. 여러분들이 조금 더 효율적으로 걷기 운동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세 전문가 송영민입니다. 제가 걷기 지도를 하면서 느끼는 점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너무 로봇처럼 걸으세요. 어깨를 어떻게 해야 된다 말씀을 드리면 어깨를 좀 뻣뻣하게 움직이거나 다리를 어떻게 움직여야 됩니다, 무릎을 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무릎을 너무 힘을 주면서 펴거나 마치 그 로봇처럼 이렇게 딱딱하게 이렇게 약간 좀 각기춤 추듯이 이렇게 움직이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체에서 걷기는요, 자연스럽고 부드러운 움직임이 일어나야 돼요.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이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바로 이미지 기법입니다. 여러분들 제자리 걷기를 한번 저랑 같이 해보실까요?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자, 이렇게 제자리 걷기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팔과 다리를 움직일 텐데요. 이때 사람들은 팔뼈랑 다리뼈만, 우리 몸통은 상자인데 팔뼈만 다리뼈만 이렇게 움직인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팔을 보여드리면 몸통은 그대로 있고, 이게 마치 그 상자꽉이에요. 그 상태에서 팔만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하는 경향이 있고, 다리도 이런 식으로 상상을 하죠. 골반은 생각 안 하고 고관절에서 다리뼈만 앞쪽 뒤쪽 잠깐 이런 식으로 불편하게 움직이는 그런 느낌을 많이 상상을 하세요. 우리가 이걸 이미지를 다시 상상을 해야 됩니다. 머릿속에 내 몸에 대한 지도를 다시 그려야 돼요. 팔을 좌우로 흔들어 보세요. 좌우로 흔들 때는 팔만 움직이지 않아요. 팔뼈를 한번 만져보실까요? 팔뼈가 어디로 연결되어 있죠? 어깨 쪽으로 연결되는데,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여기 쇄골을 한번 만져보세요. 이 쇄골과 끝부분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뒤에 보면 날개뼈가 있죠. 이 날개뼈 부분하고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쇄골과 날개뼈는 또 어디에 연결되어 있을까요? 갈비뼈 등 쪽과 옆쪽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그 갈비뼈는 어디에 붙어 있습니까? 등뼈에 붙어 있어요. 척추죠. 그래서 팔을 앞뒤로 움직인다는 건 여러분이 상상하실 때 팔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쇄골의 부드러운 움직임,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날개뼈가 갈비뼈 위에서 미끄러지듯이 움직이는 그런 느낌, 그리고 흉곽이 벌어졌다 모아졌다 하면서 자연스럽게 오른팔 앞으로 오른팔 뒤로 이렇게 서로 교차해서 움직일 때 등뼈까지도 회전하는 느낌을 상상하셔야 돼요. 이걸 상상하기만 해도요, 머릿속에 그리기만 해도 등뼈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느낌이 나요. 이걸 꼭 느끼면서 걸어야 됩니다. 다리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다리뼈가 있죠? 다리뼈가 고관절로 골반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올렸다 내렸다 다리를 이렇게 움직일 때는 허벅지 뼈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골반도 같이 회전 움직임이 일어나는 거예요. 뭐 제가 이렇게 손으로 보여드리는 것만큼 크지는 않겠지만 같이 유기적으로 움직임을 만듭니다. 그 다음에 앞에서 봤을 때는 골반이 오른쪽 다리 올라가고 왼쪽 다리 올라가고 이렇게 움직일 때 이렇게 움직이는, 위에서 내려봤을 때도 회전하는 움직임이 일어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허리는 또 어떻게 되나요? 허리도 회전 움직임이 일어나겠죠? 자, 여기서 아주 소름 돋는 지점이 하나가 나옵니다. 왼발 앞으로 나갈 때
오른팔 앞으로 나가잖아요. 그래서 이게 교차해서 일어나죠? 이게 과연 뭘까요? 왼발 앞으로 나가고 골반 움직이면서 회전이 생긴다 그랬죠? 이 회전의 힘이 그대로 위로 연결된다면 강아지 몸 털듯이 강아지 몸을 털듯이 머리까지 그 회전 토크가 생기겠죠. 그런데 머리는 흔들려서는 안 돼요. 그래야지 눈이 어떤 상을 봤을 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상이 흔들린다는 건 정확하게 사물과 환경을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존에 있어서 굉장히 불필요한 겁니다. 눈으로 초점은 잘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이걸 상쇄시켜줘야 돼요. 그게 바로 팔과 어깨입니다. 그래서 다리에서 회전 토크가 한쪽으로 발생이 될 때 상체에서는 팔을 교차해서 움직이면서 그걸 상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는 흔들림이 적어집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 기법을 이용해서 실제로 걷는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평소에 이제 많은 분들 지도를 해드릴 때 약간 좀 뻣뻣하게 걷는 경향, 이렇게 걸으시죠. 무릎을 편다, 어깨를 움직인다, 약간 이렇게 조금 힘을 주면서 약간 이렇게 좀 어색하게 걸으세요. 자,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자연스럽게 이제 이렇게 제자리 걷기를 하시다가 어떻게 상상을 해라? 팔이 움직일 때는 어깨와 등의 회전을 느껴보라 그랬고, 다리를 움직일 때는 골반과 허리의 움직임을 느껴보라 그랬죠? 그래서 그게 등과 허리 사이에 있는 지점에서 교차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그 이미지 상상하면서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이렇게 걷는 거죠. 저 상상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여드리지 못하고 있어요. 어깨, 골반, 어깨, 골반, 어깨, 골반. 자, 상상하세요. 팔을 움직일 때 쇄골과 날개뼈와 등이 같이 움직인다. 갈비뼈도 부드럽게 움직인다. 다리를 움직일 때는 골반과 허리가 부드럽게 움직인다. 그 상태에서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훨씬 긴장이 줄어드는 느낌이 나실 거예요. 한 가지 더 팁을 하나 드리면요. 근육도 생각할 수 있어요. 근육은 재밌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들 허리 불편할 때 걷기 운동 많이 하시잖아요. 그 걷기 운동을 의사분들께서 많이 하라고 권고도 해주시고 그래서 나가서 걷습니다. 그러면 이 걷기 운동할 때 허리가 근육이 어떻게 쓰이는지 한번 느껴보시기 바래요. 어떻게 하냐면요. 양쪽 허리에 이 척추 길이끈과 요방형근 정도 있는 부위에 손을 살짝 대보세요. 그래서 손끝의 느낌을 느끼시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앞으로 걸어보는데 한쪽 발이 땅에 디뎠을 때 어느 쪽 허리에 힘이 더 많이 들어가는지를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느껴지시나요? 오른쪽 발을 약간 힘을 좀 더 줘서 디딜 때 왼쪽 허리에 힘이 들어갑니다. 왼쪽 발을 디딜 때는 오른쪽 허리에 힘이 들어가요. 이렇게 근육도 이미지로 상상하면서 걷는 거예요. 왼발 디딜 때 오른쪽 허리에 힘을 주면서 중심을 잡는다. 오른쪽 발을 뻗을 때는 왼쪽 허리에 힘이 들어간다. 그래서 하나, 둘, 근육을 상상하면서 허리 근육을 상상하면서 부드럽게 걷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몸은 운동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신경이죠. 뇌와 신경입니다. 집중해서 운동을 하시면 그 부위의 운동 효과가 더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미지를 이용해서 상상하면서 걸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이미지 기법을 이용해서 걸을 때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는 좋은 점은요. 몸에 긴장이 빠진다는 거예요. 그냥 긴장이 아니라 불필요한 긴장입니다. 그래서 좀 더 효율적으로 걸을 수가 있어요. 바르게 걷기 연습을 부분적으로 하시다가도 이렇게 내 몸의 전체적인 유기적인 움직임을 상상하시고 한번 자연스럽게 걸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무릎과 허리 이런 데 편해지는 건 물론이고요. 여러분들이 걷기 할 때 조금 더 리드미컬한 느낌을 더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자세 전문가 송영민입니다. 오늘 걷기에서 배울 내용은요. 머리의 흔들림을 줄이기 위한 중심 안정화 운동입니다. 머리의 흔들림이 어떻길래 왜 줄여야 될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걸을 때 머리는 흔들리지 않는 게 중요해요. 머리는 안에 뇌도 들어가 있고요. 뇌척수액이라는 물로 보호가 되고 있어도
머리 흔들림이 심하게 발생되면 아무래도 충격이 가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최근에 복싱이라든지 이종격투기 이런 운동들, 그리고 럭비 이런 운동들이 뇌 손상을 가할 수 있다는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걸을 때도 머리 흔들림이 최소한으로 발생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거실에서 한번 걸어보는 거예요. 한번 내가 걷는 모습을 정면에서 촬영을 해보세요. 또는 전신 거울을 앞에 놓고 걸어보면서 머리의 흔들림이 어느 정도 있는지 여러분이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제가 분석하고 관찰했을 때 많은 분들이 겪고 있는 그런 나쁜 걸음걸이가 머리에서 어떻게 관찰이 되냐면, 머리를 봤을 때 한쪽으로 위아래로 이렇게 편차가 생기는 느낌이 보여요. 가운데에서 위아래로 어느 정도 움직임이 어쩔 수 없이 발생은 되겠지만, 이게 편측으로 수직적인 흔들림이 눈에 띄게 발생이 됩니다. 그러면 골반의 움직임이 부드럽지 못하거나 등의 움직임이 부드럽지 못하거나 팔을 한쪽을 덜 흔들고 있거나 이런 여러 가지 원인들 때문에 힘이 목 밑에서 상쇄되지 않고 그대로 뇌로 전달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머리 흔들림을 줄인다는 건 위에서 아래로부터의 교정 방식, 즉 머리의 흔들림이 줄이기 위해서 다양한 부분들에서 다시 재조정을 해야 되거든요, 움직임을. 그런 것들을 만드는 방식을 이제 연습을 할 겁니다. 숫자를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우리 인체가 바퀴처럼 굴러가는 움직임이 아니기 때문에 위아래로의 흔들림은 어쩔 수 없이 발생이 됩니다. 그게 2.5cm예요. 좌우 흔들림은 4.5cm입니다. 그 안에서 흔들림이 어느 정도는 허용이 돼요. 고작 이 정도 높이에서만 살짝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살짝만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연습을 해야 되느냐? 책을 준비하십시오. 머리 위에서 떨어져도, 발등에 떨어져도 다치지 않을 정도의 어느 정도 가볍고 유연한 책이 좋습니다. 우선 앉아서 연습을 하겠습니다. 앉은 상태에서 등받이에서 몸을 뗀 다음에 좌골 앉기를 해주시고요. 양쪽 골반 뼈가 가지런히 놓도록 만들어주시고, 뒷목을 펼치고 살짝 키를 크게 하세요.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힘을 살짝 빼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준비한 건 아이들이 쓰는 공책? 그러니까 떨어져도 괜찮은 정도? 그런데 뭐 조금 더 무거워도 상관없습니다. 혹시라도 있을 부상 예방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얇은 걸 가지고 왔다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걸 정수리 위에 가지런히 놓으세요. 책의 중심점과 내 척추의 무게중심점, 바른 자세의 무게중심점을 같이 맞춰주세요. 그 상태에서 떨어뜨리지 않도록 우리 두피 쪽에 있는 피부의 감각을 느끼면서 먼저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이건 쉽죠? 네, 쉽습니다. 자, 이렇게 하다가 이걸 이제 동쪽으로 옮겨갈 거예요. 천천히 앉았다 일어났다 연습해보세요. 그러면 책이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중심점을 맞춰야 돼요. 다시 앉았다가 다시 일어났다가 중심점을 맞춰야 돼요. 단순히 책이 떨어지지 않게 하는 걸 목표로 하는 게 아니라 책의 흔들림을 느껴보면서 정말 소중하게 일어났다가 앉았다, 책이 흔들리지 않게끔. 자, 이렇게 해서 5번 정도 하신 다음에 됐어요. 자, 여기서 이제 미션, 제자리 걷기를 해보시겠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걸음걸이로 그러면 머리 끝에서 책이 움직여요. 지금 흔들립니다. 이게 충격이 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최소한으로 만든다고 생각하고 움직여 보세요.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이번에는 다리를 더 들어 올려 보고 천천히 이렇게 팔도 움직이면서 연습을 해보세요. 역시 아이들하고 같이 하면 너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한 바퀴 돌아보고요. 왼쪽으로 한 바퀴 돌아봅니다. 머리끝에서 책이 움직여요. 흔들려요. 지금 흔들렸어요. 이런 느낌을 미세하게 느끼면서 그 다음에 이제 의자를 한 바퀴 돌아보는 거예요. 또 한쪽으로만 돌면은 반대쪽으로도 이렇게 또 돌아보고,
자, 이렇게 움직이다가 이걸 자연스럽게 거실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걸음걸이로 연결시켜 보겠습니다. 먼저 보폭을 짧게 한 상태에서 걷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하나, 무릎을 펴고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두피의 느낌을 느끼셔야 돼요. 머리카락에서 이렇게 흔들리거든요. 그러면 내가 어느 구간에서 움직임이 부드럽지 않은지를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보폭을 짧게 해서 걸어보시고 연습을 해보는 겁니다. 집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좋아요. 자, 여기서 이제 보폭을 좀 더 늘리면 흔들림이 더 발생이 돼요. 이때는 책이 떨어지지 않게 하는 걸 목표로 하시면 됩니다.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네, 확실히 흔들림이 생겼어요.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내가 뒤꿈치가 너무 높게 들면, 바닥에서 너무 높게 든 상태에서 떨어지면 확실히 충격이 더 강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낮게 뻗고 이런 것들을 항상 느끼면서 피드백을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 둘. 이게 훨씬 더 자연스럽네요.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좋습니다. 이렇게 하신 다음에 마지막은요, 내려놓으세요. 이제 나를 묶어두고 있었던 이 책을 내려놓으시고 바른 자세로 서보세요. 책을 내려놨는데 여기 아직 책의 느낌이 남아있어요. 잔 느낌이 남아있죠? 뇌에서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느낌이 있을 때 자연스럽게 다시 걷겠습니다. 시작.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이렇게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카메라로 찍어보시고 전신 거울 앞에서 한번 걸어보세요. 그러면 처음에 걸었던 그 모습보다도 머리가 흔들림이 적은 상태에서 부드럽게 움직이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머리의 흔들림을 줄이는 걸 목적으로 골반의 움직임, 무릎이 펴지는 정도, 보폭의 정도, 이걸 알아서 조금씩 조정을 하게 돼요. 자, 새로우시죠? 자, 이렇게 걷기를 또 연습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이번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꼭 걷기 운동 연습해 보시고요. 매일마다 이렇게 걷기 운동 하시면서 건강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세 전문가 송영민입니다. 여러분, 걸을 때 종아리 근육과 아킬레스건이 참 중요합니다. 걸음걸이에 있어서 발목을 끌어당기는 힘이 되기도 하고요. 지면으로부터 올라오는 지면 반발력을 흡수해서 탄력을 이용해서 효율적으로 걸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데요. 일상적으로 걷기를 많이 안 하시거나 쪼그려 오래 앉아 있거나 이렇게 좌식 생활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아킬레스건이 짧아지면서 효율적인 걷기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근육을 비교해 보면 아주 재밌는데요. 허벅지 쪽에 있는 근육들의 모양을 보면 길이가 참 길어요. 길이가 긴데 끝부분에 하얀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적습니다. 그런데 종아리 쪽을 보면요, 근육은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작게 보이고요, 하얗게 보이는 부분이 굉장히 길게 보여요. 우리가 하얗게 보이는 부분은 힘줄입니다. 종아리 근육이 있고 그 밑부분에 하얗게 보이는 길게 내려오는 부분들이 아킬레스건이라고 해서 탄력이 있고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는 그런 힘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종아리 근육의 특징은, 종아리 근육은 수축을 적게 하면서 힘줄의 탄력성을 더 이용하는 구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킬레스건을 스트레칭하고 아킬레스건의 탄력을 유지할 수 있는 3가지 운동법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어떤 운동보다 이 운동할 때는 주의사항이 중요한데요. 지금 아킬레스건이 많이 짧아져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쉽게 말하면 탄력이 별로 없을 거예요. 이런 분들은 갑자기 제가 하는 모습을 그대로 따라 하시다가 뒤꿈치 뒤쪽이 찢어지거나 손상되는 이런 부상 위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트레칭 범위를 저만큼 따라하지 마시고 아주 조금씩 늘려가는 방법을 취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우선 첫 번째 스트레칭은 벽에 손을 짚고 하는 거예요. 벽 쪽으로 가신 다음에 양쪽 손을 벽에다 짚고요.
다리를 뒤쪽으로 뻗습니다. 이때 뒤꿈치가 바닥에 닿도록 내려주시고 무릎을 펴주세요. 자, 이 상태에서 앞구비 자세를 살짝 해주면요. 중요한 건 이 발목 각도가 살짝 앞으로 꺾여야 돼요. 무릎이 펴진 상태에서 살짝 꺾여야 돼요. 그러면서 종아리가 팽팽해지면서 뒤쪽이 당겨지는 느낌이 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자세를 딱 잡으신 다음에 15초 세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반대쪽도 동일하게 뒤꿈치 붙이고 무릎을 펴고 앞구비 자세를 더 만들어 주신 다음에 벽을 손으로 밀고 이 상태에서 15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열셋, 열넷, 열다섯. 이때 주의하셔야 될 게 발이 바깥쪽으로 돌아갈 거예요. 이러면 효과가 없습니다. 발 안쪽 면이 일자가 되게 이렇게 해서 자세를 잘 잡으신 다음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스트레칭을 2번 해주신 다음에 이번에는 겉에 있는 종아리 근육 안쪽에 가자미처럼 생긴 근육이 있어요. 이건 무릎을 구부렸을 때 스트레칭이 됩니다. 걸을 때 너무 중요한 근육이에요. 자, 아까랑 똑같은 자세 취하시고 무릎만 살짝 구부려주면 아까는 오금 쪽이 더 당겼는데 종아리 안쪽에서 힘이 들어가는 느낌이 날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똑같습니다. 벽을 밀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열셋, 열넷, 열다섯. 반대쪽도 무릎을 구부리시고 이 상태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열넷, 열다섯. 이런 식으로 역시 2회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적으로 스트레칭을 해주고 이 종아리와 아킬레스건 쪽으로 이어지는 근막까지도 스트레칭을 해주신 다음에 이번에는 동적으로 움직여 줄 거예요. 계단을 이용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뭐 상자나 발을 받칠 수 있는 안정감이 있는 물건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 상태에서 올라서 주신 다음에 손을 벽을 짚고요. 종아리를 아래쪽으로 뒤꿈치를 내리면서 살짝 늘려줬다가 다시 자연스럽게 뒤꿈치를 쭉 올려주시고 종아리 근육을 한번 수축시켜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나, 다시 내렸다가 위로 올려주면서 둘, 이걸 리드미컬하게 셋, 넷, 내쉬는 호흡에 다섯, 여섯, 일곱, 열넷, 열다섯. 이렇게 하시고 잠깐 내려오셔서 제자리 걷기 하시고 발목 좀 풀어주시다가 다시 올라가신 다음에 하나, 뒤꿈치 내리고 둘, 셋, 넷, 열셋, 열넷, 열다섯. 자, 이런 식으로 기본 3세트를 해주시는데요. 처음에 하시는 분들은 10회씩 3세트 해주셔도 되고요. 뒤꿈치가 너무 당겨지는 느낌이 심하다? 그러면 움직이는 범위를 조금 줄여서 시작하셔도 됩니다. 항상 안전이 중요한 거겠죠. 바닥에서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기왕이면 발 받침대나 계단 같은 데에서 뒤꿈치가 좀 더 내려갈 수 있게 해주시면 아킬레스건이 좀 더 스트레칭이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너무 좀 할 게 없다 그러면 바닥에서라도 이렇게 올렸다 내렸다 하시면서 연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동작은요, 벽에다 손을 짚고 서주시는데 여기서 먼저 스쿼트를 연습을 해볼 거예요. 한 뼘 정도 벽에서 발이 앞으로 가게끔 하신 다음에 엉덩이를 뒤로 빼고 다리를 11자로 만드시면서 앉아보는 거예요. 다시 일어났다가 벽에 부딪히지 않게 노력을 해야겠죠? 그러면 엉덩이를 뒤로 더 빼게 됩니다. 둘. 자, 이렇게 앉았을 때 아킬레스건도 같이 스트레칭이 되는 거예요. 다시 일어났다가 셋.
먼저 이렇게 연습을 해주시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점프하듯이 움직일 거예요. 그런데 층간소음 때문에 그리고 혹시 안전을 위해서 제가 점프하는 신용까지만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먼저 시작을 해주세요. 천천히 앉았죠? 앉으면서 그 탄력을 이용해서 뒤꿈치만 들어 올리세요. 하나, 둘, 하나, 둘. 앉으면서 그 힘을 이용해서 하나, 둘, 하나, 둘. 만약에 내가 체육관이다, 우리 집이 1층이다, 층간소음 걱정 없고 아킬레스건이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 그래도 탄력성이 어느 정도 있다, 그러면 원래는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앉았다가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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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점프. 이렇게 벽을 이용한 점프 스쿼트를 하는 거예요. 아킬레스건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탄성을 이용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역시 10회씩 3세트를 먼저 해보시고요. 이게 잘 된다 그러면 20회씩 3세트를 하셔도 됩니다. 이거 운동 효과 굉장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운동을 하시면서 아킬레스건 뿐만 아니라 허벅지 근육도 단련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단순히 스트레칭도 중요하지만 종아리 근육을 강화시키는 운동도 필요하고요. 안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다치지 않게 범위를 조금씩 늘려가면서 천천히 운동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자세 전문가 송영민입니다. 무릎을 펴고 걸으려고 하는데 무릎이 잘 안 펴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허벅지 뒤쪽에 있는 햄스트링 근육이 짧아져서 그런 건데요. 오늘은 햄스트링 근육을 스트레칭하는 자세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오래 쪼그리고 앉아 계시거나 좌식 생활 하시는 분들이 무릎을 너무 많이 구부리면서 이 햄스트링 근육이 짧아지는데요. 이걸 스트레칭하기 위해서 먼저 매트를 깔아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수건을 준비해 주시는데 수건은 약간 긴 게 좋습니다. 너무 짧으면 몸을 숙이는 각도가 커지기 때문에 저는 약간 길게 한번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우선 누워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누운 상태에서 우리가 다리를 들어 올려서 뒤 허벅지가 팽팽해지도록 만들 거잖아요. 만약에 처음 하실 때 불편감이 조금 있으신 분들은 양쪽 무릎을 구부린 상태에서 뒤 허벅지 스트레칭을 하시면 약간 편해요. 발바닥에다 수건을 이렇게 받치고요. 양쪽 끝부분을 손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무릎을 구부린 상태에서 천천히 90도까지 올려보는 거예요. 이게 기본입니다. 그리고 상상하세요. 지금부터 어떻게 움직일 거냐면 엉덩이 뒤쪽 부분, 여기 만져보면 좌골이라는 뼈가 있어요. 햄스트링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엉덩이는 바닥으로 더 누른다고 생각을 하고요. 발바닥은 하늘로 밀어낸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무릎이 펴지겠죠? 무릎이 펴지면서 이 뒷부분이 팽팽하게 스트레칭이 됩니다. 자, 이런 느낌으로 상상하시면서 발바닥은 하늘로, 엉덩이는 더 아래, 무릎은 펴고 15초 세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열넷, 열다섯. 반대쪽도 동일하게 발바닥에다 걸어주시고 무릎을 구부린 상태에서 90도까지 다리를 들어 올린 다음에 엉덩이는 아래로, 발바닥은 위로, 무릎은 펴준 상태에서 지그시 15초 세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열넷, 열다섯. 이렇게 해서 먼저 무릎을 구부린 상태에서 연습하신 다음에 이게 조금 더 익숙해지면 이번에는 반대쪽도 무릎을 펴시고 그 상태에서 똑같은 요령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열셋, 열넷, 열다섯. 반대쪽도 이번엔 무릎을 편 상태에서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이런 식으로
3회를 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이제 응용을 들어가면 돼요. 햄스트링 근육은 일직선으로 나 있지 않아요. 가운데 좌골에서부터 바깥쪽으로 내려가는 근육이 있고요. 안쪽, 허벅지 안쪽으로 내려가서 정강이뼈로 연결되어 있는 근육들이 있어요. 그래서 다리를 어떤 자세를 취하고 스트레칭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근육들이 더 스트레칭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 동작은 이 상태에서 일직선으로 무릎을 폈잖아요. 바깥쪽으로 내려가는 근육 섬유를 스트레칭하기 위해서는 반대쪽에서 손으로 잡고 그 상태에서 발을 안쪽으로 살짝 돌려줘요. 그리고 그 상태에서 안쪽으로 살짝 모아주면요. 허벅지가 당길 때 이쪽, 안쪽보다는 바깥쪽에 더 스트레칭 되는 느낌이 날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15초. 하나, 둘, 셋, 넷, 열셋, 열넷, 열다섯. 이번에 안쪽으로 내려가는 근육 섬유를 자극하기 위해서는 발을 바깥쪽으로 살짝 돌리고요. 그 상태에서 약간 허벅지 뼈를 벌려주면서 이 상태에서 15초. 하나, 둘, 셋, 넷, 열셋, 열넷, 열다섯. 이런 식으로 응용을 해주시면 뒤허벅지 근육들을 골고루 스트레칭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나 혼자서도 할 수 있지만 내가 혼자서 하다 보면 심리적 한계까지밖에 안 하게 돼요. 그러니까 조금만 아프면 나 여기까지 하면 됐어. 약간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집에 있는 가족분들하고 또는 친구분들하고 같이 도와주면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조금 더 스트레칭을 많이 해주게 되겠죠? 둘이서 하실 때는요. 한 분이 이렇게 누워 계시면 한 분이 이제 옆에 가서 아래에서 이렇게 자세를 잡은 다음에 어깨 쪽에다 종아리 아래쪽, 발목 쪽을 걸칩니다. 그런 다음에 천천히 상체를 세우고 이렇게 위로 올라가다 보면 여기서 걸리죠. 여기서 딱 끝감각이 느껴져요. 여기서 조금 더 살짝 올려줘야 스트레칭이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그대로 멈춰 있는 게 아니에요. 저항기법을 쓰겠습니다. 발로 제 어깨를 아래로, 다리를 아래로 내리는 느낌처럼 지그시 눌러보세요. 시작. 뒤꿈치로 눌러주는 것처럼. 하나, 둘, 힘주세요. 셋, 넷, 더 힘주세요. 다섯, 그렇죠.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힘 빼세요. 힘 빼세요. 힘 빼시고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뒤꿈치로 제 어깨를 누르시면서 시작. 무릎 펴시고 하나, 엉덩이 더 붙이세요. 바닥에. 둘, 셋, 넷, 다섯, 더, 아홉, 열. 힘 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아래로 내리는 방향으로 오히려 뒤허벅지 근육에 서로 힘을 준 다음에 조금 더 올려주면 올라가요. 이게 이 상태에서 홀딩 10초 그대로 유지하고 다시 내려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아홉, 열. 자, 힘 빼세요. 힘 빼세요. 제가 내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늘려주고요. 2번에서 3번 정도를 같이 번갈아 가면서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내가 혼자 할 때보다 더 많이 늘릴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하시면 이제 걸을 때 무릎을 펴게 하는데 도움을 더 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까지 배워봤던 내용들은 누워서 하는 거잖아요. 만약에 내가 등산을 가거나 밖에 나가서 트레킹을 하려고 하는데 누워서 스트레칭을 할 수 없잖아요. 서서 언제든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장거리 운전을 할 때 중간중간 하는 운동이거든요. 옆에서 보여드릴게요. 허리를 펴고 무릎을 구부려요. 그 다음에 엉덩이를 뒤로 살짝 뺍니다. 이때 다리를 한쪽을 펴야 되니까 발과 발은 살짝 모아주시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스트레칭 하는 쪽 무릎을 펴고요. 뒤꿈치를 바닥에 붙이세요. 무릎을 펴고 발끝을 세우고 엉덩이를 뒤로 뺍니다. 중심 잘 잡으세요. 그 상태에서 배꼽 인사하듯이 양팔을 쭉 뻗어서 몸을 접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엉덩이를 더 뒤로 빼려고 노력하시고 허벅지로 중심을 잘 잡으시면 뒤가 당기죠? 이 상태에서 15초 세는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열셋, 열넷, 열다섯. 반대쪽도
무릎을 펴고 발끝을 세우고 허리를 펴고 엉덩이를 뒤로 내밀어요. 그 상태에서 몸을 더 숙인 상태에서 당기죠? 자, 이 상태에서 15초. 하나, 둘, 셋, 넷, 열셋, 열넷, 열다섯. 이렇게 해서 3번을 해주시는데 이건 아무것도 없고 평지에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발을 어딘가에 올려놓을 수 있다면 돌이나 나무나 다리를 그냥 거기다 올려버리세요. 그 상태에서 똑같이 하시면 돼요. 발끝 세우고 무릎 펴고 허리를 펴고 이러면 좀 더 잘 돼요. 하기가 쉬워요. 몸을 살짝 접어주시면서 중심을 잡으시고 15초. 하나, 둘, 셋, 넷, 열셋, 열넷, 열다섯. 내가 어떤 운동하기 전이에요. 걷기든 뭐든 어떤 운동하기 전이에요. 그러면 신경을 조금 더 자극하기 위해서 정적으로 하기보다는 살짝 동적인 모션으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하면 신경이 더 자극이 돼서 부상 예방에 도움이 되고요. 걷기를 다 하고 운동을 다 한 다음에 내 몸을 식히는 용도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쿨다운이라고 하죠. 쿨다운 용도로 하실 때는 정적인 자세를 유지한 상태에서 스트레칭을 하시면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동적 스트레칭과 정적 스트레칭을 앞과 뒤에 한번 넣어 보세요. 그리고 걸을 때 이렇게 햄스트링 스트레칭 한 다음에 무릎을 좀 더 앞으로 펴려고 노력해 보세요. 그러면 보폭이 길어지면서 효율적으로 걸으실 수 있을 겁니다.